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 지금처럼 모든 걸 평가하는 시대가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모든 게 명확해졌는데 왜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불안해하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지점, 우리 사회의 이 평가 중독과 우리 안의 불안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점수는 점점 더 세밀해지고 평가는 더 잦아졌는데 왜 우리는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모든 게 투명해지면 더 안정감을 느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부터 이 이상한 역설의 원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바로 우리 시대의 역설이죠. 상식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이 현실, 그 본질이 대체 뭘까요? 자, 이 화면이 지금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왼쪽이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겁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으니 공정하겠지. 그래서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거야 하고요. 그런데 오른쪽, 현실을 한번 보세요. 평가는 끝이 없고 이만하면 됐다 하는 완료의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결과는요? 끊임없는 불안이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실제 현실 사이의 이 엄청난 차이,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끊임없는 평가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불안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 작동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원리, 첫 번째는 이겁니다. 평가가 너무 많아지니까 완료, 그러니까 끝이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 프로젝트를 잘 마쳤다고 칩시다. 안도감도 잠시죠. 바로 다음 프로젝트 평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성적은 괜찮은데 다음 분기엔 어떡하지? 이런 식입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없고 불안이 잠시 미뤄질 뿐인 거죠. 예전엔 이런 말들이 참 자연스러웠죠.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잠시 쉬고 있어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성장을 위한 과정, 재충전을 위한 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이런 중간 지대가 분명히 인정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보세요. 과거의 과정으로 여겨졌던 아직이라는 상태가 지금은 뒤처짐이 되어버렸습니다. 회복의 시간이던 쉼은 이제 정체를 의미하고요. 미래를 위한 투자였던 준비는 그저 현실을 도피하는 핑계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거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이런 중간 상태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는 항상 어딘가에 도달해야만 하는 상태로 내몰리는 겁니다. 과정의 즐거움이나 의미는 사라지고 오직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는 강박만 남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 멘털이 약해서 이런 건가? 하고 말이죠. 왠지 남들은 다 잘 버티는 것 같은데 나만 유독 힘들어하는 것 같고 내 탓인 것만 같고요.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느끼는 그 불안감은 당신의 탓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놓인 이 환경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어떤 환경이길래 그럴까요? 바로 이런 환경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끊임없이 측정되고 늘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고 그 결과가 모두에게 공개되는 환경. 자, 이런 환경 속에서 불안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 아닐까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감정, 그건 바로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감정이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는 불안해서 자꾸만 스스로를 확인하게 됩니다.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남들보다 뒤처진 건 아니겠지? 하고요.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이런 자기검증은 절대 안도감을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기준점이라는 게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외부에 있기 때문이죠. 확인하는 그 순간 또 다른 비교 대상이 생기고 새로운 불안이 시작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결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스며들듯이 삶 전체로 퍼져나가죠. 일에 대한 불안이 어느새 휴식 시간까지 침범하고 성과에 대한 압박이 인간관계마저 어색하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커리어의 문제를 넘어서서 나 자신에 대한 믿음, 즉 자존감, 그 자체를 흔들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이런 목소리가 맴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나만 멈춰 있는 건 아닐까? 모두가 앞으로 달려가는데 나 혼자만 제자리에 있어서 영영 뒤처질지 모른다는 그 근원적인 공포.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을 굴러가게 하는 동력입니다. 이런 공포는 결국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뒤처질까봐 뭐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에 딱히 의미도 없는 자기 개발에 매달리게 되고요. 남을 이겨야 내가 산다는 생각에 불필요한 경쟁에 뛰어들기도 하죠. 쉬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고 SNS에서 보이는 다른 사람의 성공 소식에 바로 나 자신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끊임없이 달려야만 하는 이 시스템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도착하게 될 그 필연적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실은 어쩌면 이렇게 냉정할지도 모릅니다. 이 끝없는 경쟁 시스템 안에서 우리의 상태는 사실상 두 가지뿐입니다. 이미 지친 사람, 그리고 곧 지칠 사람. 그 중간 어디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번아웃은 결코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나약해서 혹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결승선 없는 경주를 강요하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지극히 당연하고 구조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이 질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 레이스에서 탈락하지 않으려고 정말 쉴 새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 결승선 없는 경주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꼭 물어봐야 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